지난번 비차보다 비행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다음 실험은 20m 높이에서 진행했다. 비차는 과연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비행에 성공했다. 고도 20m인 높이에서 70m를 날아갔다. 연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바람을 이용해 양력을 얻어낸 비행기였다. 현대 행글라이더의 경우 사람이 그 비행체에 매달려 있는 반면 비차는 사람이 매달려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그 현대 행글라이더의 경우 비행기가 뜨는 양력 원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차는 오히려 연이 뜨는 원리에 가까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비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비차, 그건 역시 연의 원리를 이용한 비차였을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비행 실험 결과 최종적으로 완성한 비차입니다. 특별한 추진 장치가 없이 연이 하늘을 나는 원리를 응용한 그러니까 고전적인 형태의 행글라이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 실험 결과 이 비차는 20m 높이에서 70m를 날았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활공거리 계산법에 따르면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진주성과 같은 60m 높이에서는 200m를 날아서 남강을 건널 수도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형태의 추진장치까지 가미가 됐다면 이 비차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록으론 그것을 완전히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장치를 밝혀내는 일은 또 다른 숙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추진장치의 비밀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이 비차의 크기나 모양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진장치에 따라 비행 원리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비차가 존재했고 또 그 비차가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은 걸까요? 비차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세기) 조선은 이전과 분명 다른 새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각종 과학기기들과 새로운 사상이 전해지면서 백성들의 생활에 유용한 학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실학이 태동한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기운은 여러 학자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와 개발의 성과를 낳았다. 역학과 기계장치를 설명한 기기도서를 통해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낸 것도 이 중 하나다. 거중기는 정조의 개혁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원성건설에 사용돼 공사기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입증시켜준 것이다. 이런 흐름을 주도한 여러 실학자를 배출한 곳이 바로 규장각이다.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등이 이곳에서 자신의 학문을 다져나갔다. 서자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까지 오른 이덕무도 이때 활동했던 인물이다. 연행사로 청나라를 오가며 서양 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뜬 이덕무의 실학 정신은 곧 손자 이규경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비차가 영원히 전설 속에 묻히지 않고 기록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실학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비차는 실학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폭넓고 다양한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하다. 비차 변증서를 남긴 이규경은 할아버지를 통해 실사구시의 정신을 이어받은 실학자였다. 그는 6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백과 사전식 저서, 오주 연문장전 산고를 집필함으로써 그의 관심이 학문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수집한 자료들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증설이라 이름 붙여 고증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오주연문장전상고에서는 역사라든가 지리, 천문, 병법, 의학, 또 무슨 농업, 화폐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이 책은 모든 항목을 1417항목에 달하는 내용을 이 변증설로 처리해서 저자가 철저하게 고증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아주 이 학문을 보다 과학적으로, 실용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어떤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규경의 실학 학풍은 자연과학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오주 연문장전 산고의 부록인 오주 서종에 총포와 화포 등 여러 과학기술을 소개하면서 일일이 그림을 그려 원리를 밝혀두고 있다.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규경은 이 책에서 자신이 비차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유에 대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히고 있다. 명분뿐인 성리학보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학의 과학 정신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규경은 생전에 아무런 관직도 얻지 못했고 그가 언제 죽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이규경의 노력은 19세기 중엽 세도정치의 폐해로 혼란이 가중되던 조선사회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규경이 살았던 시대는 이 세도정치기라고 불리우는 그 정치 형태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세도정치기라는 것은 이 권력이 소수의 외척 가문에게 집중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이규경과 같은 선구자들의 그 학문과 사상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차단되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사상적으로는 이 조선사회는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경계하고 또 나아가서는 서양의 그 군사적인 힘이 가져올 그런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상적인 입장도 이규경과 같은 그 실학자들이 그동안 그 축적해 놓은 그런 그 실용정신이라든가 과학정신의 그런 어떤 성과가 제대로 계승될 수 없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정평구의 비차는 윤달규에게 이어졌다.